바른번역 고전명작 토머스 하디 단편집 중 상상에 사로잡힌 여인 세 번째. 아주머니, 여기 묵었던 청년 사진이 있나요? 엘라는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게 수줍어했다. 네, 있어요. 침실 벽난로 위 선반에 있는 장식용 액자에 있어요. 거기에는 동작 부부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 뒤에 있어요. 제가 액자를 사서 청년 사진을 끼워 놓았었는데 청년이 집을 나가면서 이런 부탁을 하더군요. 여기 낯선 사람이 올 텐데 제 사진을 가려주세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싫어요. 그 사람들도 제가 보고 있는 게 싫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 사진 위에 공작 부부 사진을 끼워 넣었던 거예요. 세놓는 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젊은 사람 사진보다는 왕족 사진이 좋죠. 공작 부부 사진을 꺼내면 청년 사진이 들어있어요. 청년이 알면 좋아하겠네요. 방을 빌린 사람이 당신처럼 매력적인 부인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아마 자기 사진을 숨기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생겼나요? 엘라가 수줍어하며 물었다. 제가 보기에는 잘생겼어요.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겠죠. 제가 보기엔 어떨까요? 엘라가 간절하게 물었다. 잘생겼다고 생각할걸요? 하지만 잘생겼다기보다는 매력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크고 사려 깊은 청년이죠. 주위를 둘러볼 때면 순수한 시인에게 시상이 떠오르는 눈빛이죠. 몇 살인가요? 부인보다 몇 살 많을걸요? 31살이나 32살쯤 될 거예요. 엘라는 사실 몇 달 전에 30살이 되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철부지 같고 감정적인 여성이었지만 첫사랑보다 마지막 사랑이 더 강렬하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게 되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가엾게도 머지않아 창문을 등지거나 블라인드를 반쯤 내리지 않으면 남성 방문객을 맞이하지 않으려는 우울한 나이가 될 것이다. 그녀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을 생각하며 나이를 말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남편이 보낸 전보가 왔다. 친구와 함께 멀리 해협으로 요트를 타고 나갔는데 내일이 되어야 올 수 있다고 했다. 가볍게 저녁 식사를 마친 엘라는 아직 펼쳐보지 않은 사진을 생각하며 땅거미가 질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해변을 산책했다. 뭔가 황홀한 것이 다가오는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늘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엘라는 남편이 밤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자 위층으로 뛰어올라가 액자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사진을 보리라고 생각했다. 밖에는 장엄한 바다에 별이 빛나고 안에서 조용히 촛불을 켜면 오후에 햇빛이 눈부실 때보다 더 로맨틱할 것 같았다. 엘라는 10시가 되기도 전에 아이들을 재우고 방으로 들어가서 끓어오르는 궁금증을 채우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겉옷을 벗고 실내복을 걸친 다음 테이블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트레이에 애정어린 시를 몇 페이지 읽었다. 그런 다음 액자를 밝은 곳으로 가져와서 뒤쪽을 열고 사진을 꺼내 세워놓고 바라보았다. 매력적인 얼굴이었다. 무성한 검은색 콧수염과 뾰족한 턱수염을 기른 시인은 책 모자를 써서 이마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 말처럼 크고 검은 눈은 한없이 슬퍼 보였다. 잘생긴 이마 아래 두 눈은 마주보는 사람의 작은 세계에서 우주를 읽고 놀라운 광경을 보아도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 같았다. 엘라는 그윽하고 부드러운 어투로 조용히 속삭였다. 그렇게도 여러 번 나를 몹시 비참하게 만들었던 바로 당신이군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생각에 잠기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사진에 입을 맞추자 신경질적인 웃음이 터져나온 엘라는 눈물을 닦았다. 엘라는 남편과 세 아이가 있는 여자가 이렇게 부도덕한 방식으로 낯선 남자를 마음에 품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지 생각했다. 아니, 그는 낯선 남자가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큼 그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있었다. 사실 그의 생각과 감정은 그녀와 똑같았다.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남편에게는 아마 다행인지도 모른다. 그는 진정한 내 모습과 더 가까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는 남편보다 진정한 내 모습과 더 친밀하다고. 엘라는 침대 옆 테이블에 그의 책과 사진을 놓았다.
베개에 기대어 간간히 가장 감동적이고 진실하다고 표시해 놓았던 트레이 시를 반복해서 읽었다. 시집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사진을 침대에 세워놓은 다음 누운 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촛불 아래에서 침대 머리맡 벽지에 쓰여있는 반쯤 지워진 연필 글씨를 다시 훑어보았다. 영국 시인 시엘리의 노트처럼 시구, 이행시, 화운, 시구의 시작과 중간, 매끄럽지 않은 시상이 거기 있었다. 모두 가슴이 떨리도록 강렬하고 감미로워서 한때는 그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지금은 그녀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벽에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트레의 숨결이 뿜어져 나와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그는 종종 연필을 쥔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을 거야. 그래, 이렇게 팔을 뻗고 비스듬하게 글씨를 썼겠지. 시인의 세상은 이런 모습이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진실한 형상,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중한. 확실히 한밤중에 그에게 떠오른 생각과 분투하려는 마음은 비평을 신경 쓰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슴푸레한 새벽 달빛 아래에서 램프를 켜고 급하게 썼을 것이고 환한 대낮에는 절대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녀의 머리카락은 그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적어두고 안심하며 팔을 내려놓았던 자리를 쓸고 지나갔다. 그녀는 시인의 세상에 빠져들었다. 맑은 하늘과 같은 그의 정신세계에 스며들어 그의 입술 위에서 잠들었다. 엘라가 꿈속에 빠져들어 있을 때 저 멀리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바로 층계참을 올라오는 남편의 발소리를 알아챘다. 엘라, 어디 있어? 어떤 생각이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자신이 한 일을 남편이 알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본능적인 생각에 엘라는 사진을 베개 아래로 밀어 넣었고 그때 만찬에 참석하고 돌아온 남편이 문을 확 열었다. 미안해 여보. 머리가 아픈가? 자는 걸 깨운 모양이지?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제 시간에 들어오게 됐어. 다른 곳을 가봐야 해서 하루 더 머물기 싫었거든. 아래층으로 갈까요? 아니, 몹시 피곤하군. 식사 대접을 잘 받아서 곧바로 자려고.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수 있으면 당신까지 깨우고 싶지 않아. 당신이 일어난 시간보다 훨씬 전이니까. 엘라는 남편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사진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다. 정말 아픈 건 아니지? 그는 몸을 숙여 엘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 그는 몸을 굽혀 아내에게 키스했다.